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의 문제는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당신의 방에도 청소가 필요하다. 당신은 주기적으로 방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독성 폐기물의 일정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그들이 방 안에 내려놓은 부채, 충돌하는 가치, 태도, 짐가방 등이 포함된다. 설령 그들이 이미 선반 위, 자물쇠 상자 안으로 옮겨졌을지라도 그들의 발자국은 크고 지저분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자연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언제나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이다. 가령 모든 건물은 완공 직후부터 붕괴의 과정을 겪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 난방시설은 망가질 것이고 지붕도 갈아야 할 것이고 건물에는 금이 간다. 그것은 건물에 내재된 습성이다. 은유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당신의 방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관상의 법칙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당신의 문지기와 관리인이 절대 은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당신의 방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방에 들어온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언제든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의 방은 10대 시절 이후 많이 바뀌었다. 물론 당신의 문지기는 많은 사람들을 방 안에 들였고 그 사람들은 지난 세월 동안 당신과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곤 했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당신은 변화를 멈출 수 없지만 의식적으로 변화의 방향을 트는 노력은 할 수 있다. 당신의 방이 제대로 기능하고 균형 잡힌 상태일 때 그것보다 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은 없다. 당신은 자신에게 기쁨과 흥분을 가져오는 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의 불꽃을 인정하는 동시에 본인 역시 불꽃처럼 뜨거운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워야 한다. 놓기와 붙잡기를 연습하기.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인생에는 선택이 따른다.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놓아주자. 동시에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자. 현 시대의 삶은 믿기 힘들 정도로 분주하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시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삶에서 여백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여백을 마련해 자유시간, 가족과의 시간, 개인 시간을 갖자. 그 여백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미리 스케줄을 잡아두지 않는 이상 여백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단언컨대 여백이 있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휴식 일정을 미리 잡아두자. 당신은 70살이 되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이나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더 많이 어울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손에 닿지 않는 균형에 집착하는 대신 당신의 방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자. 창의성을 발휘하자. 당신과 당신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자. 시간을 내고 혁신을 추구하자. 조화를 구하는 곳에서 조화가 생겨난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당신에게 성취감을 위한 공간을 허락한다. 나쁜 인간관계를 먼 곳으로 보낼 때 좋은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여유가 생긴다. 방 안에 누구를 언제, 왜 들이는지에 관해 기준이 바로 섰을 때 당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거기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기억하자. 당신이 바로 그 방의 큐레이터라는 것을.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눈을 감고 마음속의 방을 둘러보고 재빨리 목록을 작성해보자. 우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이웃,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볼 수 있겠다. 그들 중 친밀하고 가까운 이들은 누구인가? 또 누가 있을까? 당신의 방에 두고 싶은 사람들, 혹은 제발 거기 없었으면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떠올린 사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만약 이 사람들이 내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방에 들을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에 관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은 뒤 그렇다라고 답했다. 인간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타인의 영향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당신은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당신의 방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생으로 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된다. 당신의 방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은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후회 가득한 눈으로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삶이 사랑과 친절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다음 당신 주변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충만하고 당신의 방이 빛으로 가득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때 방 안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의 방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중 일부는 공명을 일으키고 다른 일부는 불협화음만 낸다. 대다수는 공명과 불협화음을 모두 일으킨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다면 당신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오해를 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하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들일 것인지 규칙이 필요하다. 당신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지를 더 의식적으로 파악할수록 당신은 그와 관련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미래 비용이 더 중요하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온전히 솔직해지기 위한 평생의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기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등 인생의 모든 관계에 감정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방의 변화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그 거부감의 원인을 살펴보자. 특히 당신이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매물 비용이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당신이 어떤 인간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관계를 끊으면 그 투자 비용은 영영 회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투자한 것보다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을 생각하면 답은 분명하다. 가치는 당신 방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의 토대이자 사람들을 방 안으로 들이는 결정의 프레임워크이자 사람들이 속한 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신이 시간을 쏟는 일, 놀이, 사람들이 포함된다. 요즘 당신이 시간을 쏟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은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방에 누구를 들일 것인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를 스스로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나쁜 것을 제거하면 좋은 것이 더해진다. 정원을 가꾸거나 작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속가내기의 중요성을 알 것이다. 가령 구하수원의 농부는 가지에 다닥다닥 달린 열매들이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솎아준다. 또 이파리만 너무 무성하게 자라 과일의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잎과 가지를 정돈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역시 성장을 위해 때때로 구성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마이너스를 통한 플러스다. 당신의 방에 이미 들어온 누군가를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가방을 방에 가져오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에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벽을 치고 관리인을 시켜 그들을 방 안의 먼 구석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타인의 나쁜 행동을 제거할 때 당신의 삶에는 좋은 기운이 더해진다. 자신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가까이 두라. 목표와 가치는 한 쌍으로 움직인다. 당신의 문지기와 함께 인생 전반에 걸쳐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거대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고 비슷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주변에 둔다면 인생의 목적은 물론 당신의 목표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목적, 가치, 목표와 일치하는 사람들과 프로젝트들을 늘 가까이에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긍정적인 결정들의 복리 효과가 발생하고 당신의 인생은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사물과 인물의 유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신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것이다. 스튜어트 에머리, 아이반 마이스너, 더그 하디 저자의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원서 제목은 Who's in your room인데요. 당신의 방에 누가 있나? 맞아요. 저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곳에 자꾸 살고 또 외국에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쉽게 좀 뭐랄까요. 처음에 되게 쉽게 친해지려고 하는, 안 그러면 진짜 인간관계가 완전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지금 뭐 그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나 싶으면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냥 뭐 가끔 동료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정도가 다인데 와,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책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방에서 못 떠난다. 내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방에 들을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에 관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맞아요. 뭐 같이 놀다가 안 맞으면 안 놀면 되지. 말은 쉬운데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 이런 걸 훌훌 털고 진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왜 PTSD 같은 게 있고 트라우마 같은 게 있고 그렇겠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진짜 느껴지는 게 사람 가려 사귀어야 되고 이제 나이 먹을수록 알잖아요. 애초에 아니었던 사람이 나중에 의외로 괜찮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새로운 친구 처음부터 느낌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그게 더 괜찮은 경우가 많을 정도로 굳이 아니었던 사람을 다시 노력해볼 필요가 있나? 제가 동료나 친구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 느껴지는 게 애초에 뭔가 틀어졌던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다시 친해져 보면 압니다. 왜 틀어졌는지. 근데 만약에 잘 이제 또 연락이 됐다면 뭐 손절할 필요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그러니까 잔잔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화해하거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싸우고 이렇게 끝난 것보다는 다시 이렇게 뭔가 그 동료랑 다시 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 좀 묵혀두는 뒷전으로 좀 놔두는 관계.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인 영향이 제일 덜하더라고요. 굳이 막 누구랑 싸우고 막 틀어질 것까지는 없고 애초에 느낌이 좀 안 맞을 것 같으면 애초에 다가가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꼭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시 친해져 보고 느끼는 건데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성격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방 정리,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의 방을 청소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마음의 방 정리도 한번 정리를 싹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